네, 안녕하세요. 양산 부산대병원성악과 이윤진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해서 들어오신 그 보호자분들, 부모님들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최대한 전달을 잘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잘 안 들리시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아마 우리 장하나 선생님께서 소아 특히 청소년에 포커스해서 말씀하실 거고요. 저는 조금 더 어린 연령 소아 두통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일단 이제 두통이 애들이 좋았을 때 이게 뭐 두통 생긴 첫날 바로 병원 오시진 잘 않죠. 이게 뭐 조금 어떨 때는 뭐 1, 2주 만에 오시기도 하고 한 1, 2년 이제 두통 있다가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두통에 대해서 뭔가 진단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 그동안 어떻게 아파왔는지를 보통 문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아픈 게 거의 처음인 식으로 아주 심하게 아픈 경우를 우리가 이제 급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팠다가 또 안 아플 때는 아주 잘 지내다가 아플 때는 심하게 아팠다가 안 아플 때는 잘 지내다가 이런 급성 반복성이라고 이제 이런 패턴을 급성 반복성이라고 하게 되겠고요. 어, 잠시만요. 제가 포인트를 이렇게 하면 좀 그리고 이제 두통 이전부터 몇 개월, 1년에 걸쳐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아픈데 점점점 이게 아픈 강도가 점점점점 이렇게 심해지는 것이 이제 만성 진행성이라고 하게 되겠고 오랫동안 아프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이 심한 강도가 조금의 굴곡은 있지만 비슷하게 진행하는 이제 크게 나빠지지 않고 비슷하게 진행하는 경우를 만성 비진행성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두통 중에 좀 위험한 두통, 이 애들이 머리에 지금 빨리 무슨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위험한 두통은 이번에 이전에는 이렇게 아픈 적이 없이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다. 이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아픈 이런 급성기 두통이라든지 그리고 오랫동안 아팠는데 점점 이전 1년 전, 뭐 6개월 전에 비해서 점점 아픈 강도가 심한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일 때 이런 두 개의 병변 같은 것을 걱정하게 되겠고 또 급성기 중에서는 급성두통일 때는 그냥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갑자기 심하게 아픈 경우 물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뇌수막염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출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통에 대해서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 이제 보통 선생님 이제 병원에서 이런 말씀 들으셨을 텐데요. 뭐 1차성 두통, 원발성 두통이라든지 2차성 두통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원발성 두통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리 검사를 해도 무슨 이제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원인 없는데 얘의 그냥 두통 패턴, 두통의 그런 소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얘가 그냥 반복적으로 두통한다는 이제 생기는 건데 많이 들어본 대표적인 이제 원발성 두통에 이제 편두통, 긴장성 두통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크게 뭐 생명에 뭘 위협하게 하는 그런 위중한 두통은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차성 두통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 이 두통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감기를 앓았다든지 몸이 안 좋아서 뭐 두통이 생겼다든지 독감 때문에 두통이 생겼다든지 그런 이제 상기도 감염이나 좀 바이러스성 감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겠고 그 외에 또 뇌수막염이라든지 머리 안에 좀 위중한 게 생겼다든지 그래서 이런 위차성 두통 안에는 가벼운 그런 원인 질환도 있지만 조금 위중한 질환도 있고 또 소아 청소년기에서는 어떤 아이 심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게 숨겨져 있는 이런 두통을 우리가 이차성 두통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응급실에서나 외래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두통으로 어머니 오셨을 때 이런 어떤 위중한 두통을 찾아내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든지 좀 치료가 늦어지면 큰일 날 수 있다든지 그런 위험한 두통을 얘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위험한 적신호 사인이 있는지는 이런 것을 이제 문진을 통해서 병력 청취라든지 진찰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걸러내고 검사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차성 위험한 두통 중에도 이제 또 2차성 두통 중에서도 이제 가벼운 원인이 있는 거 아닌지 찾아보고 그 외에는 이제 원발성 두통,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이런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게 원인이 특별히 위중한 건 아니지만
두통 때문에 아이가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치료적인 계획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두통을 이런 위험한 어떤 적신호 사인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문진성에서 저희가 위중하게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가 어,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그리고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몇 번씩 아파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 한 달 전, 두 달 전, 뭐 6개월 전에 비해서 점점 악화된다. 그리고 아픈 시간대가 아침에 일어난 직후부터 아프다든지, 자다가 아파서 깬다든지, 밤중에 아파서 깨는 경우, 그리고 아플 때 뒤쪽을 계속 아파하는. 우리가 소아에서 이제 소아 뇌종양이라든지 뇌 어떤 병변 중에 후두부 쪽에 생기는 것이 흔히 있기 때문에 뒤쪽을 많이 아파한다든지, 그리고 뭔가 기침하거나 배 복압을 이제 왜 이렇게 변을 볼 때 배에 꽉 힘준다든지 복압을 준다든지 그런 운동을 했을 때 이렇게 머리 이렇게 어떤 압력을 가한다든지 할 때 심하게 유발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진찰 소견상에서 저희가 얘가 뭐 안면 마비가 있다든지 그리고 경부강측 소견이 있다든지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진찰을 통해서 저희가 찾아내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런 거에 해당은 안 되지만 연령이 굉장히 어리네. 4살, 3살, 이제 막 뭐 자기 표현을 하긴 하는데 애가 계속 머리 아프고 엄청 아주 그런 호소를 분명하게 하는 경우. 이런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이 아이의 호소하는 그것을, 뭔가 이 아이가 호소하는 기술 자체가 좀 미숙하고 아주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아이에서 이런 것들이 해당 안 된다고 다, 이상 없다 이렇게 말하기에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어린아이가 두통을 오랫동안 호소할 때는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역 체계 이상이 있고 소아암 환자에서 그 머리 안에 우리가 복강 단락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게 어떤 이물질이 머리 안에 있는 이런 경우에도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두통 설문지나 소아청소년 환자에서는 특별히 이제 정신심리 평가도 해야 되고, 물론 어린아이도 필요하면 하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지 작성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보통 외래 초진 볼 때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설문지 작성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설문지 내용에서 이제 굉장히 어리다든지 이번에 이렇게 아주 급격한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최근에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한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됐는데 별로 심하지 않고 비슷하게 아니면 오히려 이전에 좀 심했다가 최근에 좀 약해지는 이런 두통은 오히려 별로 위험한 사인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도가 너무 많다거나 뒤쪽이 아프다거나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계속 운다든지 아침 일찍부터 머리가 자고 나서부터 직후부터 아파한다든지 어떤 복압을 증가시키거나 뇌압을 증가시키는 어떤 상황에서 두통이 있거나 뭐 시각 이상 증상 이거는 이제 신경학적인 이상 증상들이죠. 그리고 또뭐 가족력 중에 이런 질환이 있거나 이런 때는 조금 이제 검사를 하는 식으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찰 상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인이 이제 없고 별 위험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편두통, 1차 두통 중에서 이제 편두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편두통의 진단 기준은 편두통 이나 긴장성 두통, 아까 말씀드린 위중하지 않은 1차성 두통은 무슨 피검사라든지 MRI 이런 이제 두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러나는 원인은 없거든요. 검사를 해도 다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 기준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문진에서 아이의 병력 성취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통에서 이런 특징,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처럼 꼭 한쪽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양쪽일 수도 있고, 이마 같은 데 많이 아프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욱신욱신 하듯이 꽝꽝 때리듯이 박동성, 그리고 강도가 굉장히 심하고, 이런 이제 특징이 몇 가지 이상, 2가지 이상 만족하거나, 뭐 이런 두통이 있으면서 이런 증상들, 이런 문진에 잘 합당하면은 편두통으로 진단을 하기도 하고, 하게 되겠고, 소아들은 어른들보다 지속 시간은 꼭 이렇게 맞지 않고, 이거보다 굉장히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편두통 우리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의증해 가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질 수 있는 사인을 보이게 되면 편두통으로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통 이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보고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편두통이 1차성 두통에 해당하고 크게 위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러면 뭐 아픈 채로 살아라 이렇게 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두통을 이제 파악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처음 외래 보고 다음 외래 이제 방문 우리가 팔로우 하면서 추적 관찰하면서 두통 일지 같은 걸 쓰게 하거든요. 이제 써오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병원에서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고 이렇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름 적고 날짜 몇 이제 이건 2021년이라 되어 있긴 한데 2월 때 이렇게 달력처럼 날짜를 쭉 적고 안 아픈 날은 그냥 비우시고 아픈 날 칸에 이렇게 잘 적어 오시도록 하면 보통 이렇게 교육을 이제 바꿔주면 두통 빈도가 자주 있거나 굉장히 잘 적어 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점수도 저 1.1번에는 뭐 몇 점에 빵에서 10으로 했을 때 몇 점에 해당하는지, 몇 시간 지속되고, 어디가 아프고, 그리고 두통을 이제 아픈 날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막상 적어 보면은 안 적을 때보다 이런 게 잘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 보면은 이런 이유가 있을 때 또 악화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알게 되는 또 좋은 이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적어온 이제 아이가 적어온 걸 저희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 뒤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은 본인이 이렇게 적는 것도 그렇지만 요즘 어플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 두통일기 어플이죠. 대한두통학회 해당 두통일기 치면 또 여러 개가 뜨는데 그 중에서 대한두통학회 걸 이제 이용해서 저는 보통 이제 초진 볼 때 그 자리에서 아이디 이런 것도 만들어서 가입해서 좀 해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당장 끝날 질환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이라든지 이제 이게 이후에 어떤 식으로 얘가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크게 치료 계획이라든지 방법도 처음부터 이건 이게 의사만 이렇게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보호자나 부모님과 그리고 아이 자체도 조금 이해를 하도록 저는 설명을 잘 드리고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갑자기 머리가 아플 때는 지금 당장 머리가 아플 때는 진통제 쓰는 방법 그리고 이 빈도 자체가 너무 는다든지 자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방요법, 유지요법 매일 밤마다 먹는 그런 약물 치료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생활 습관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비약물적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비약물적 치료 이제 교정하는 방법에서도 우리가 소아편두통을 악화나 이제 악화 유발시키는 그런 인자들을 쭉 보시면 물론 이제 스트레스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 학교 스트레스라든지 또 날씨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겠고 환경적인 소음, 시끄러운 소리 이런 것들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게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많이 있는 게 이런 수면 환경적 인자인데요. 수면 패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강조를 늘 하고, 이거는 부모님들한테도 강조하고, 본인한테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인자, 이건 다 우리가 어떻게 다 조절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식사 습관. 그래서 대부분은 항상 강조하는 게 모든 생활 습관을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내 아이 의지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수면 패턴이지 않습니까? 뭐 날씨 이런 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조건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너무 많이 잤을 때도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규칙적으로 비슷한 시간 자고 비슷한 시간 일어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고 밥 먹고 뭐 식사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보여드린 두통 일지 얘가 써온 걸 보면 이 환자가 보면 이 특징이 딱 보면 주말에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지 이렇게 보니까 얘가 평소에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자다가 이런 주말에 밤 늦게 자고 다음날 한 오후 3시쯤 일어나고 이런 주말의 수면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말에만 굉장히 아팠던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때 이제 주말에 너무 그렇게 수면을 자지 말라고 한 뒤로 많이 좋아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거를 외래에서 다 설명드리기 너무 길기 때문에 핸드아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악화시키는 인자들 이런 걸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드려서 이거 한 번 들으면 또 잘 모르시는 저도 뭐 그렇고요. 그래서 자꾸 본인 환자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이걸 잘 읽어보시라고 여러 번 잘 반복해서 읽어보시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두통에 대해서 이런 특히 만약에 편두통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편두통 또는 긴장성 두통 진단된 경우에 생활 수칙 이런 것 이것도 저희가 핸드아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제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행동은 제발
악화시키는 행동 이런 건 가급적 하지 말도록 이제 너무 늦게 자거나 이렇게 하고 스마트폰 자기 전에 이런 거 삐자극 이런 거 많이 보면 수면 질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 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머니들은 좀 좋아하시거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옆에 그 봐라, 엄마가 늘 말했지 이러면서 엄청 타박하시듯이 하시는데 제가 애랑 엄마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건 아닌데 이게 하여튼 이런 악화시키는 행동하지 말고 또 이건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하지는 않지만 진짜 뭐 좀 탄 음식 같은 거 많이 먹은 날은 많이 아파하고 밀가루 음식 많이 먹은 날 많이 아파하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음식을 좀 피하고 하면서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치료 목표라든지 기본적인 치료 원칙 이런 것을 이거 처음부터 이게 여기 이 편두통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려요. 이게 단기간에 폐렴, 요로감염처럼 1주, 2주 항생제 먹고 끝, 뭐 뿌리 딱 뽑고 이런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강조드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클 때까지 그렇다고 평생 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소아편두통이 보통 10살 넘어가면 7, 8살 때 이렇게 생겨가지고 10살 넘어가면서 쭉 심해졌다가 보통 10대 후반 되면 좋아지거든요. 좋아진 게 뭐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좀 희망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중학생 이럴 때 많이 심해지지만 고등학생 되고 10대 후반 되면 많이 좋아질 수 있고 저도 이렇게 보면 겨울방학 때 이렇게 이제 고3 졸업하는 애들 오거든요. 오면은 고3 졸업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진짜. 그래서 고3 졸업, 우리나라 애들은 고3 졸업하면 많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그 사이에, 하지만 그 사이에 애가 굉장히 학교 생활 하는데 힘들고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조절해서 잘 도와줄 수 있다고 이제 좀 많이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급성기 치료 약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통제 이런 계통이고 이거는 이제 나이가 해당 안 돼. 우리나라에서 급여 기준이라든지 해당 안 되는 경우에 쓸 수 없는 약도 있고 대부분 1차적인 진통제, 브루펜이나 타이레놀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적당히 이제 아이의 부작용 같은 거 없는지 설명드리면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얘가 예방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방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매주 두통이 있는 경우죠. 심한 두통이 일상생활하기 힘든 그러니까 두통이 자주 있지만 1점, 2점 이런 두통에는 뭐 애가 머리 아프다면서 엄청 잘 놀고 이런 경우에 이런 약 쓰는 건 아니고요. 학교 생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한 그런 두통이 뭐 너무 매주 하루 이틀 이상씩 반복되고 이럴 때는 매일 먹는 이런 예방요법을 해서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고 이거는 이 약의 부작용을 잘 생각해서 환자의 그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만 한두 개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5살짜리 여자애였고요. 한 1년 전부터 머리가 아프고 이제 한 달 전에 굉장히 좀 많이 들었다고 엄청 이때 이제 진료 예약을 했는데 한 달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막상 제 진료 볼 때는 좀 많이 덜해진 상태였거든요. 오히려 이때 좀 악화됐다가 덜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중간에 악화될 때가 있었지만 또 이게 최근에는 이렇게 덜해지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위중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플 때 시간도 굉장히 짧고 뭐 5점에서 아플 때 강도는 이제 그렇게 약하진 않지만 그렇게 길지 않고 근데 좀 애가 어지럽고 이런 증상 호소하기도 하고 근데 발달을 아주 정상적이고 이게 최근에는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 정도 굉장히 이전보다 많이 아플 때 비해만 굉장히 드물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그래서 검사를 하고 뭐 당장 약물 치료는 안 하고 경과를 보면서 요것도 MRI랑 뇌파 검사 이런 것도 최근에 이제 빈도가 얘가 악화되는 경과가 아니라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치료는 안 했, 아니, 바로 검사는 하지 않았고 한 2, 3개월 뒤에 또 진료를 보니까 그 사이에도 또 많이 뭐 겨우 한 2번, 3번 이 정도고 빈도가 좀 줄어들고 해서 그냥 검사 안 하고 경과 보면서 좋아지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조금 고생이라기보다 오랫동안 끌었던 애인데 얘도 한 5살짜리 환자였고요. 그리고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좀 두통이 매일 있다시피. 그래서 오면 이제 봤는데 매일은 있는데 굉장히 이게 잘 지내는 애였거든요. 매일 본인은 한 1분 이렇게 아프다가 말고 하는데 유치원 생활도 굉장히 잘하고 하고 심할 때는 4점, 5점이지만 대부분 약한 한 2, 3점 뭐 아파도 잘 놀고 그런 경우도 이미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실 검사는 해야 되는 환자죠. 이렇게 또 자주 아프고 하니까. 근데 저희 병원 말고 타 병원에서 검사를 이미 했었고
MRI상에서 뇌병변 아무것도 없고 아주 정상적인 환자였습니다. 그런 경우는 얘가 빈도는 자주 있지만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매일 먹는 약물 치료 유지요법을 할 필요 없고 그냥 쭉 경과만 계속 봤거든요. 경과 봤는데 어떤 요 한때는 좀 일주일에 4, 5일 이렇게 많이 아프고 막 본인이 머리 두드리고 할 때도 있지만 뭐 그러다가 또 그래서 이때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셔서 중간에 한번 또 MRI 찍긴 했는데 괜찮았고요. 몇 달 이렇게 경과 봤는데 학교 입학하고 하면서 오히려 점점점 줄고 또 이게 좀 추위에 좀 빈도가 늘어난 패턴도 있었지만 이후에 점점 줄고 그래서 요즘은 외래도 전혀 안 다니고 있고요.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 아프다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그런 데 딱 합당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기능성 두통이 좀 애가 자기 심리적인 긴장도라든지 조금 이거 조금 뭘 열심히 하려고 뭐 그런 압박이 있다든지 그럴 때 조금 두통이 동반되지 않았나 이럴 때 신체적으로 기침이나 감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잘 지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하면서 해피하게 끝났던 마무리됐던 문제였습니다. 이 환자는 조금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12살이긴 한데, 한두 달 전부터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이제 매일 지속되고, 시간도 굉장히 길고, 이런 식으로 왔는데, 다른 병원에서도 이미 약물 치료를 편두통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많이 했는데, 너무 반응이 없고, 어떤 약을 써도 잘 조절이 안 되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10대인 경우가 조금 넘어가면, 이런 이제 심리 평가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해서 소아정신과 협진을 해서 같이 봤는데 조금 심리 평가 점수가 약하지 않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저희 소아정신과에서 이제 이 상담을 한 내용들이라서 이건 뭐 굉장히 길고 한데 이거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래서 결국 약간 우울증이 있는 불안 증상 있는 이런 심리 평가로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이제 진료를 보는 걸로 결론이 났던 환자였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말씀, 아이고, 길게 됐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